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 아침 7시 44분입니다. 어제 저녁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제가 좀 어딜 가봐야 돼가지고 아침에 영상 녹화를 좀 빨리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는 핸드폰으로 녹화한다는 거 말씀드렸죠.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 미국 증시는 급락 마감했습니다. 급락의 이유는 그 긴축 우려겠죠. 전형적인 그런 모습들 다 나타났습니다. 긴축 우려하면 뭐죠? 달러 오르고 금리 오르고 나스닥 더 많이 빠지고 S&P 좀 적게 빠지고 IT 빅테크 많이 빠지고 이런 게 긴축 우려입니다. 전형적인 긴축 우려 나타났습니다. 어젯밤에 특별한 긴축 우려를 할 만한 새로운 재료가 나타난 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없었는데 긴축 우려 자극돼서 하락 마감했죠. 사실 아무 일도 뭐 없었던 건 아니고 이제 그 전날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 지난번 있었던 이슈가 이제서야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있었던 일들 다 생각을 해보면은 고용지표부터 시작했죠. 그죠? FOMC, 2월 FOMC 끝나고 나서 고용지표 등장해갖고 그때부터 긴축 우려에 불씨가 살아났고 그 뒤로 뭐 물가지표 나왔고 소매 판매 나왔고 뭐가 나왔는데 다 긴축 우려를 자극하게 나왔죠. 그러다가 지난주에 메스터 총재가 연준의 메스터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총재가 나와가지고 50bp 인상 주장을 했고 3월 달에 그 주장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긴축에 불이 붙었는데 그 50bp 인상론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렇게 급락을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50bp 인상론 등장하고 나서 바로 급락을 했었어야 되지만은 제 생각에는 근데 뭐 시장 분위기도 뜨겁고 뭐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실제적으로 긴축 우려가 시장에 반영되는 데는 좀 시차가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 와서 드네요.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고요. 어젯밤에 있었던 뭐 다른 내용들 좀 살펴보자고요. 긴축 우려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페드와치에 보시면 3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은 24%로 올라갔습니다. 물론 3월 달에 25bp만 인상하겠죠. 설마 50bp 인상할까 싶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긴축 우려라는 겁니다. 그죠? 시장의 50bp 인상 확률은 6%더 높아져갖고 24%가 됐다. 제법 높은 확률이 됐죠. 긴축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내용도 좀 보자고요. 푸틴이 어젯밤에 미국과의 핵 확산 조약에 참여를 중단했다라는 거, 이것도 악재로 작용했겠죠. 물론 이것 때문에 시장에 빠졌다라고 주장하는 건 아닌데 일종의 좀 시장 분위기를 안 좋게 하는 그 정도 뉴스로 활용이 됐을 겁니다. 어젯밤에도 악재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렇게 좀 나왔습니다. 재밌어요. 하여튼 증시가 하락하면은 악재들이 꼭 모아서 하루 만에 다 나오고 증시가 상승하면은 모든 호재들이 다 튀어나온다는 그런 점들. 하여튼 재밌습니다. 호재가 나와서 증시가 상승하는 건지, 증시가 상승하니까 호재가 뭐 나오는 건지, 저도 뭐 알 수는 없지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알 수는 없지만, 일단 하여튼 증시가 하락하면은 전반적으로 안 좋은 뉴스들도 하루에 다 겹쳐서 나온다는 이런 경향들 있으니까, 뭐 그런 거 좀 말씀드리려고 이런 거 좀 보여드렸고요. 긴축 우려, 뭐 어젯밤에 다양한 점에서 자극이 됐습니다. 골드만삭스에 있는 어떤 아저씨는 나와서 앞으로 연준이 75bp는 금리를 올려야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고요. 이거는 3월 달에 75bp를 인상해야 된다. 3월 달에 자이언트 스텝 한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보시면은 뭐 3월, 5월, 6월 합쳐서 25bp씩 올려서 합쳐서 75bp 정도는 올려야 최종 금리에 도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뭐 이런 점들도 어느 정도 좀 긴축 우려에 좀 자극을 했을 거다. 이 정도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외에 뭐 다양한 데이터들 좀 몇 가지 좀 살펴보자고요. 좀 재밌는 데이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요거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클리브랜드 연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제가 어젯밤에 이런 이야기 드렸거든요. 하방 투자자인 저의 입장에서 제가 아래쪽을 보는 사실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근거는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다.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화되는 순간부터 이제 무슨 위기가 생길 수 있다. 저는 일단 그거 하나 가장 크게 믿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 나온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클리브랜드 연은도 저와 비슷한 맥락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자료가 나온 게 있는데 좀 볼게요. 빨간색 선 보시면 됩니다. Predicted GDP Growth니까 GDP 예상 경로인데 클리브랜드 연은에서는 24년도에 급격히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네요. 주황색 선은 장단기 금리차인데요.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되어 있죠, 그죠? 네. 장단기 금리차 역전으로 인해서 적당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는 거 클리브랜드 연은의 생각을 봤습니다.
그래서 클리브랜드 연은은 24년도에 경기 침체 확률이 급속히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저와 어떤 타이밍은 다릅니다. 저는 올해 무슨 일이 생겨야 된다는 입장이고, 클리브랜드 연은은 전통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클리브랜드 연은은 연은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이기 때문에, 연방준비제도의 인식은 그거죠. 올해 금리 인하 없잖아요. 연방준비제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해야 리세션이 온다. 근데 우리는 올해 금리 인하 안 할 거니까 당연히 내년에 그러면 내년에 경기 침체 오는 거지, 그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년에 경기 침체 확률을 크게 이렇게 높여놓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씩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저와 생각하는 이 내용이 좀 비슷해서 이걸 좀 보여드린 거죠. 뭐 그래서 이 정도를 보면 될 것 같고요. 뭐 다른 것도 좀 더 있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좀 전에 본 건 이제 굉장히 좀 이제 안 좋은 경기 침체 시나리오인 거고, 경기 침체가 아니고 뭐 마일드한 연착륙을 예상하는 그런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이런 데를 보시면 이런 걸 보시면 경기 선행 지표가 내려오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연착륙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도이치뱅크에서는 이 경기 침체 확률이 1년 내에 90%가 넘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도이치뱅크에서 이야기를 했대요. 이런 것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만큼 시장이 좀 아직 혼란하다라는 겁니다. 그죠? 물론 이제 어제 미국 증시는 급락 마감하면서 이제 하락 전환이 됐는데요. 하락 전환 초창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상승론들도 좀 있는 거고, 또 분위기 안 좋아졌기 때문에 또 착륙이고 뭐고 간에 금융위기로 간다 이런 시각도 있는 거고, 여전히 좀 안개 속에 좀 갇혀 있습니다. 그죠? 어느 쪽 누구의 아이디어가 맞을지 몰라요. 그죠? 다들 좀 전에 자료 출처들 보시면 옥스포드 대학이라든가 뭐 아니면 연준이라든가 다들 그 굉장히 좀 뭐 아니면 골드만삭스라든가 어떤 굉장히 권위가 있는 그런 기관들이 각각 다르게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어느 쪽을 믿을 것이냐, 나는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그건 이제 철저히 본인의 몫에 달려 있는 거겠죠. 그죠? 본인이 잘 판단하셔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근데 일단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 전환했으니까 거기에 순응하시는 모습은 보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하락 전환 초창기이기 때문에 뭐 약간 뭐 의심을 해볼 여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제 생각에 이거는 좀 의심의 여지는 솔직히 별로 없는 것 같긴 해요. 좀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뭐부터 이야기해야 되나 일단 미국 증시부터 좀 이야기를 하자면요. 어젯밤은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어떤 지지선을 완전히 깬 거죠. 그죠? 조금 깬 게 아니에요. 어젯밤 흐름을 보시면, 기술적인 흐름을 보시면 S&P인데 4090이 중요한 자리라 말씀드렸는데 4090이 기준인데요. 4090부터 시작해서 쭉 밀어붙인 겁니다. 이거는 뭐 어설프게 4090을 깬 게 아니고 4090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아래로 밀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상 뭐 물론 언더슈팅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아직 언더슈팅이란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이건 방향 전환됐다라고 보는 게 더 합리적일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이 박스권 내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위로도 볼 수 있고 아래쪽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제는 아니죠. 아래쪽으로 전환됐으니까 아래쪽으로 봐줘야 됩니다. 다만 생각하셔야 될 게, 아직은 상승 추세 중에 눌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 왜냐, 저점과 저점, 고점과 고점 높아지고 있는 와중에 상승 추세잖아요. 상승 추세 중에 하락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단기 하락 추세에 불과할 수 있다라는 거. 아직은 뭐 상승 추세 중이라는 거 어쨌든 알고는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아래쪽으로 베팅을 해서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이게 결국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이 될 거다. 지금은 상승 추세지만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될 것이다라는 가정을 갖고 있지만, 이거는 아직 가정이고 예측에 불과하다라는 거죠. 아직은 상승 추세 중에 가벼운 조정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아직은 뭐 주식 상승 보시는 분들, 박스권에서 매집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포기를 하시는 게 맞지만 여전히 주식 매수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 다만 지금 주식 매수하면 안 되죠. 의미 있는 매수세 안 보이니까요. 그죠? 매도세가 처음 등장한 날이니까 주식 매수 아직 하면 안 되죠. 어젯밤에 일단 하락 추세로,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됐으니까 어젯밤 음봉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락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아래쪽으로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작인 거고요. 그죠? 그런 자리의 시작인 거고요.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도 그래요. 나스닥도 중요한 자리가 이 12,350 이런 자리 드렸죠. 근데 350부터 시작해서 아래쪽으로 쭉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그죠. 중요한 지지선부터 시작해서 쭉 빠졌기 때문에 이걸 레벨 다운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아직 뭐 언더슈팅이니 속임수니 그런 이야기 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방향성 아래쪽으로 전환되고 똑같습니다. 근데 나스닥도 상승 추세 중에 아래쪽으로 지금 전환된 거기 때문에 아직은 단기 하락 추세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매수 생각 있으신 분들 주식 매수 고려해 볼 수 있지만 아직은 아니죠. 당장 오늘 밤은 아니죠. 아직은 매수세가 안 보이니까 주식 매수하시면 안 되고, 지금은 단기 하락 추세로 전환됐으니까 하락 포지션 보시는 분들 반등시 매도 전략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잘하면 됩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구간이 왔습니다. 하락 포지션 아래쪽으로 보시는 분들, 하방 투자자분들 주목해야 될 때가 온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들 쭉 살펴보자면은 올랐습니다. 그죠?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요즘에 사실 뭐 저는 별 관심 없는데 여러분들이 그 뭐 만기 하루짜리 옵션 상품 이런 거에 되게 뭐 뜨겁게 반응을 하시더라고요. 뭐 그거의 영향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변동성 급격하게도 튀어오를 수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빅스가 평상시에는 적당히 한 3, 4일 바닥 확인하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이 바닥 확인 과정이 유달리 길었습니다. 에너지가 그만큼 많이 쌓여 있다는 거거든요. 얘가 위쪽으로 튀어오른다? 그럼 정말 무섭게 튀어오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 전환은 아니고 추세 전환 직전입니다. 22.8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라 말씀드렸는데 어제 종가가 22.87입니다. 이 자리 이제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 저항 테스트 잘 보셔야 됩니다. 돌파 한착 본격적으로 하면 레벨업, 그리고 추세 전환입니다. 추세 전환 직전입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짜리 만기 하루짜리 옵션 상품이 지금까지는 변동성을 죽이는데, 빅스를 죽이는데 영향을 줬다면은, 이렇게 변동성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런 하루짜리 옵션 상품들은 오히려 변동성을 확대시키는데 더 도움을 줄 수도 있게, 그렇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양날의 검으로서 작용할 수 있다고요. 그런 점들까지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고, 미국 증시는 애플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애플은 근데 아직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박스권이죠. 박스권인데 중요한 지지선은 여기입니다. 이날이 언제냐면 2월 3일 급등했었는데 이날의 시가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시가 붕괴되면은 이제 하락 전환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여튼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분위기가 안 좋아졌습니다. 좀 고민 좀 해보셔야 되는 그런 자리고, 상승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자리가 됐다. 하방 보시는 분들은 조금 자신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이긴 한데 여전히 하락 초창기이기 때문에 긴장을 하셔야 되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막 자신감을 갖고 그러면 또다시 시장은 위쪽으로 방향을 틀 겁니다. 언제나 겸손하게 가만히 시간만 잘 보내시면 됩니다. 본인만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돼요. 다른 것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달러 인덱스 상승했죠, 그죠? 예, 특별한 일 없습니다. 긴축 우려 때문에 상승 마감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중요한 자리 지지력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혹시나 조정이 나와서 아래쪽으로 갔다 오나 했는데 그럴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쪽 지지력에 대한 굳히기 테스트 한 3, 4거래일 동안 지속되고 있고, 일단 추세는 전환됐죠, 그죠? 이제 달리느냐 마느냐가 이제 언제 달리느냐가 문제입니다. 갈 준비 만들어놨기 때문에 빨리 달리면 됩니다. 위쪽으로요. 이 정도 볼 수 있겠고요.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죠? 이 안전자산 선호, 뭐 긴축 우려 이런 걸로 인해 상승 마감한 걸 겁니다. 그래서 달러 계속 위쪽으로 보시면 되고, 당연히 한국장 원달러 환율 투자자분들도 딱히 뭐 고민이 없어졌겠네요, 그죠? 그냥 그대로 들고 가시면 되고, 채권 투자자분들의 고민이 좀 이제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원달러 10년물 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까지 목표치가 열렸어요. 전고점까지. 왜냐? 여기는 저항을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물론 이 돌파 한착이 속임수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돌파 한착했기 때문에 목표치는 위쪽으로 열렸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게 대응해 줘야겠죠, 그죠? 여기까지 더 오를 수 있어요. 채권 투자하신 분들, 이 정도는 더 내가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엔 견디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더 올라가는 거 충분히 보고 뭐 어딘가에서 저항이 나오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매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채권 투자하셨던 것들 분명히 여기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했기 때문에 채권의 입장에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분명히 전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거 레벨업 된 거예요. 그래서 목표치가 열렸기 때문에 야 어차피 올라봐야 금리 인상 후반전이고 여기밖에 뭐 어차피 이 정도밖에 없지 않냐. 어차피 올라봐야 이 정도인데 금리 올라봐야 이 정도인데 난 그냥 개기겠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지만 조금 위험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뭐 버텨도 됩니다만은 버티기보다는 좀 다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 채권 투자 타이밍 다시 잡아보시는 게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자리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치 열렸고 이 이야기는 이제 앞으로 금리가 좀 더 오를 수 있다는 거. 금리가 더 오르면 증시는 좀 더 안 좋을 수 있겠다라는 걸 일단 생각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게 이제 오늘의 상승을 속임수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아직은 이제 레벨업으로 받아들이는 게 맞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이 시점에서는 레벨업 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게 맞겠습니다. 2년물 금리 볼게요. 2년물 금리는 뭐 보시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전고점 싸움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요. 아직 넘어간 건 아니고. 그래서 뭐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이거 못 넘을 수 있죠. 못 넘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싸움 잘 보셔야 된다라는 거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얘가 이거를 넘어가도 문제, 여기 못 넘어가도 문제, 둘 다 문제입니다. 둘 다. 넘어가면 뭐예요? 넘어가면은 이제 이 시장의 어떤 긴축 우려가 확 커지는 셈이 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증시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 넘어가도 문제. 이거 못 넘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쌍고점 만들면서 2년물 국채금리 꺾일 텐데 그렇다면은 시장의 기대감이 앞서가는 거겠죠. 시장의 연내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게 앞서가는 거겠죠. 올라도 문제, 떨어져도 문제, 둘 다 문제입니다. 채권 투자자분들은 이런 자리들 잘 보셔야 되겠죠. 이런 자리들 얘가 전고점 넘어가면은 좀 채권 투자 타이밍이 저 뒤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다른 이야기는 특별히 드릴 거 없고 이 정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살펴봤고요. 달러가 올랐으니까 원자재들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하락 압력을 받았을 겁니다. 국제유가 하락, 뭐 금값 하락, 뭐 이런 것들 보이고요. 구리는 오히려 올랐네요. 뭐 아무튼 뭐 구리 올라봐야 근데 아직 박스권이니까 특별히 할 말은 없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으로 자산들이 다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천연가스 여러분들 천연가스 이런 것들 상승 보지 마세요. 제발.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자리가 붕괴되면서부터 이제 아래쪽으로 방향성 열렸다라고 이야기해드렸고 하루에 막 9% 10%씩 폭락을 하고 있는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낙폭 과대예요. 낙폭 과대고 낙폭 과대기 때문에 반등 나올 수 있고 추세 전환 나올 수 있는데 근데 아직은 매수세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이거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위쪽으로 베팅은 삼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미 있는 지지선 보이면 하셔야 된다고요. 의미 있는 지지력 예를 들면 이런 때 지난 한 9거래일 10거래일 동안 옆에서 버텼잖아요. 이런 건 지지력이라 할 수 있죠. 근데 지지력이 붕괴됐으니까 아래쪽으로 계속 더 봐야 되는 거고요. 물론 낙폭과되고 뭐고 그런데 이 천연가스라는 상품 자체가 워낙 미친 변동성을 자랑하다 보니까 하락할 때도 극단적으로 상승할 때도 극단적으로 상승합니다. 정말 추세가 무섭다는 걸 잘 보여주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나 조심하셔야 된다고요. 그냥 어설프게 이 정도쯤이면은 낙폭과대인데 반등 올라올 때 됐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매수 잡으면은 큰일 날 수 있다는 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꾸 이런 거 이야기 해드리는 이유가 사실 제가 천연가스에 별 관심은 없지만 이런 거 이야기 해드리는 이유가 이게 이제 차트 모양이 심리적으로 개인들이 상승 베팅에 쏠려 들어가기 딱 좋은 그런 모양이라 그래요. 이런 거 보시면서 상승 베팅 하고 싶다는 유혹에 받을 수 있지만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라는 이야기 꼭 좀 드리고 싶어서 이걸 좀 보여드립니다. 양봉 보이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바닥을 잡으려고 우리가 지금 주식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이런 지금 추세를 먹자 이런 생각이지 우리는 지금 저점을 잡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저점과 고점을 잡는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 쭉 말씀드렸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하락 출발하겠죠, 그죠? 뭐 특별한 일 없으면요. 할 말 없습니다. 한국 증시 318 여기 있는 자리 혹은 뭐 여기 있는 2월 15일 날 나왔던 종가 뭐 이런 자리들 붕괴되면 이제 아래쪽으로 전환되는 거겠죠, 그죠?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코스닥은 지금까지 위에 있는 이 1100 위에 있는 구간이 좀 약간 슈팅의 영역이기 때문에
한 1100 정도는 붕괴돼야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 그 정도 이야기 드리면 될 것 같고, 환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환율은 일단 아마 오르겠죠. 특별한 일 없으면요. 이 1292원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 테스트 좀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지금 특별히 뭐 오늘 하루 올랐다 하루 내렸다라고 해서 뭐 특별히 뭐 우리가 할 건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투자 결정은 간단하게 하시면 됩니다. 투자 결정은 간단하게. 매수 매도 판단은 지지와 저항 생각하시면서 간단하게 결정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제 향후 미래 시나리오를 세운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은 조금 머리가 좀 복잡하셔도 되죠. 그죠? 예, 앞으로 연착 6개월과 경착 6개월과 인플레는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생각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 건 투자에 도움이 되는 건전한 생각일 수 있는데 그렇게 머리가 복잡한 건 좋은데 근데 주식을 오늘 밤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지지선이 여기 있는데 살아야 그런 투자 판단 직접적으로 매수 매도 판단을 내리는 그런 투자 판단은 단순하게 하시라는 거 지지와 저항 보시고 칼같이 결정 내리시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그럼 여기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